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직 6월도 안 됐는데 벌써 날씨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더워지는데 우리 이 주식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네요. 이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빨리 이렇게 좀 뜨거워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주말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잠시 살펴볼게요. 일단 지난주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많죠. 전체적으로 지수들이 다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주가도 빠졌고, 금리도 하락했고, 환율도 하락했고, 유가도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보인 게 많지 않은데,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무역 갈등이 점입 가경 이런 얘기 하죠.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부과했다가 또 지난주에는 그 화웨이에 대해서 이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내렸고요. 또 주 후반에는 이제 그 상대국이 통화 가치가 절하될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 관세를 매긴다. 상계 관세를 얘기하면서 또 환율 전쟁까지 좀 꺼집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지금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점차 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들 글로벌리 다 조정을 받았고, 특히나 이제 화웨이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조정세가 좀 3% 이상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채권 시장은 계속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이 호주 RBA 중앙은행이 그 통화정책 의사록을 발표를 했는데, 다음번 회의에서는 거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증가하면서,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1.64까지 내려왔네요. 현재 기준금리가 1.75니까, 국고채 3년 금리가 기준금리를 10bp 이상으로 지금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시사할 수 있겠고요. 이따가 뒤에 다시 좀 더 부연 설명 드릴 텐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내 채권을 좀 사주고 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하면서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매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채권시장만은 상당히 강세를 지속하는 이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외환시장에서는 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안착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일단은 레벨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1188원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 주간 단위로는 7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 정부가 이 환율 상승이 가파르다, 구두 개입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달러화의 매수 개입에 나서면서 환율 상승세를 다소 좀 제어를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간 전망소 촬영하면서 유럽 의회 선거 결과를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최근에 달러화의 강세가 이 유로화의 약세에 의해서 기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럽 의회의 선거 결과에서 극우 세력들이 득세할 경우에는 유로화가 약해질 수 있고, 그러면 달러화가 더 강해져서 우리나라 환율도 더 튈 수 있다. 좀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지금 일요일 날이 빅데이여가지고 이제 주요국들의 의회 선거가 이제 계속 되는데, 일단은 그 초반에 네덜란드 이런 조금 작지만 어느 정도 요번 유럽 의회 선거 결과를 조금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에서의 결과를 보니까 다행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 극우 세력들의 이런 어떤 돌풍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유로화가 다소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지난주에 달러 인덱스도 조금 약해졌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약해진 것도 그동안의 달러 강세에 조금 제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일단은 가팔랐던 원달러 환율의 상세가 다소 조금 주춤거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 보면 이 국제유가도 이 미중 무역 갈등의 이런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뭐 지금 당장은 미국 경제에 큰 문제 없지만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 그럼 전반적으로 이 원유에 대한 수요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러면서 하루 만에 유가가 뭐 5% 이상 폭락하는 모습들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60불 초반대 갔던 유가가 지금 58불 후반쯤까지 내려왔고요. 지난주에 가격 변수로 이렇게 상승한 것들은 채권 가격 올랐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제가 가상화폐는 이제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데 비트코인 가격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지난 4월 1일날 이 만우절 페이크 뉴스에 의해서 한번 상승세가 시작되었다가 뭐 그 뒤로도 계속 상승해서 최근에 잠깐 조정받았지만 다시 지금 1000만원대를 트라이하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강세가 상당히 좀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 선호 측면에서 이제 달러하고 못 믿겠다, 뭐 금은 너무 올드하다, 지금은 오히려 가상화폐가 대세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고요.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주요 이른바 큰 기업들이 각각 이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이용도를 높일 거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가상화폐 가격들이 좀 탄력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뭐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섣불리 추천하고 이런 건 좀 어렵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가상화폐를 다루는 이유는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가 지난주 금융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주 주요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 이벤트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다음주는 그 월요일날은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라던가, 목요일날 잠정주택 판매, 또 금요일날 뭐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지표들이 좀 눈여겨볼 지표들이고요. 사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의 좀 더 지표들과 이벤트가 많습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보면은 뭐 소비자 동향 지수, 또 기업 경기 지수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금요일날 산업활동 동향 발표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건 역시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자,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뭐 미국 주가, 뭐 다우, 나스닥 할 거 없이 특히 5월 들어서 조정세가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그래도 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꽤 많이 상승해 있어요.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의 하락률을 보면 5월 달에 지금 급락하면서 지금 연초 이후에 상승분을 거의 되돌렸어요. 거의 지금 작년 연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의 당사자들보다 한국의 주식이 훨씬 많이 최근에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내 이 반도체 경기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뀐 부분들, 기업 이익 자체가 지금 올해는 감익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하락 요인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 이유를 꼽자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재 이 한국은 경기 부양책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뉴스 같은 걸 한번 보면, 자, 일단 중국을 보면, 중국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다시 경기 부양에 나설 거다,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5월 16일자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5월 20일자에도 보시면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서 뭐 얘기하기로는 이 멍웨이 중국 국가발전경제위원회 대변인이 경기 부양을 시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내수를 좀 부양하기 위한 경기 부양 카드를 좀 꺼낼 그럴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해 지수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5월달 이후에 상해 지수도 많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최근에 보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빠진 거에 비하면 상해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간의 갈등은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 정부, 중국인민은행의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도 커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주식시장도 조금 지지되는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은 현재 여당과 야당 간의 상당한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5월 임시 국회 내에서도 처리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죠. 결국은 이 재정정책이 지금 조금 강화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은행이 통화 완화 스탠스, 경기 부양 스탠스로 전환할 것인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을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동안 한국은행 우리 이주열 총재님의 입장은 지난번에 이 금리 인상의 깜빡이를 끄긴 했어요. 그동안에는 여전히 통화정책의 정상화, 즉 기준금리를 조금 올려야 된다라는 쪽에 있다가 최근에 경제 여건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깜빡이 꺼서 그냥 중립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연내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다, 그럴 환경은 좀 아니다라고 봤는데요. 저도 요즘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면 결국은 각 국가별로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들을 펴야 되고, 중국도 지금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행의 고민은 이해가 되죠. 한국은행이 왜 지금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냐면 결국 두 가지 아니겠어요? 사실은 경제 측면 또 물가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명분은 충분해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작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 또 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좀 이렇게 아직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면 그 여러분들 KB 부동산이라고 아시죠? 국민은행이 여러 가지 이 부동산 관련된 그 데이터를 공식 정부가 인정하에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데이터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최근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보시면 작년 그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 상당히 좀 가파른 상세 보였었죠. 그 이후에 작년 말부터 보시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조금씩 하락세예요. 뭐 전세 가격은 뭐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도 매수 우위였던 시장이 지금은 뭐 상당히 중립 정도 수준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다시 과열을 빚는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또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낮춘다고 했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을 일으키면서 이게 사회 전반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우려는 이전에 비해서는 낮아져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부동산 시장 부양하자라는 뭐 그런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현황이 이렇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금리 인하를 우려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2.5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1.5입니다.
1.75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금리차가 역전이 돼 있죠. 자, 금리차가 역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금리를 다시 내리면 자금 이탈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 재밌는 기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채권 보유 잔고입니다. 보시면 지금 외국인의 채권 보유 잔고가 작년에도 계속 늘었고 올해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 보면 115조 원을 넘어섰어요. 즉 외국인들이 이 원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를 보더라도 국채, 통한채 합쳐가지고 7조 5천억이나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외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즉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 자금이 이제 이탈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을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그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이자율 평가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뭐 interest rate parity 이렇게 해가지고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될 경우에는 국내의 금리 차는 선물한 프리미엄 혹은 디스카운트와 같아진다 라는 얘기이고요. 만약에 얘가 같지 않다면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위험 차익거래, 재정거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요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제 강의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CIP는 그 무위험 이자율 평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Covered Interest Rate Parity라고 하는 건데, 이 CIP 선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축에는 이 R은 국내 금리, R스타는 해외 금리입니다. 그래서 국내 금리와 해외 금리의 차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이 Y축은 선물 환율의 할증률 내지는 할인율을 얘기해요. 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뺀 거를 우리가 수합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수합 포인트를 한 번 더 현물 환율로 나눠주면 우리가 수합 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즉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 대비 얼마만큼 할증되어 있냐 또는 할인되어 있느냐를 나타내고요. 부호가 플러스면은 당연히 선물 환율이 높다는 거니까 할증되어 있는 거고, 부호가 마이너스면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낮다는 거니까 할인되어 있다 해서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국내외 금리 차하고 이 선물 환율의 할증률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5도 선 각도로 이제 요런 선상에서 형성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선상을 벗어나게 되면 무위험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CIP 선 아래쪽에 있으면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이 들어오는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해요. 지금이 어떤 국면이냐면 지금이 이 국면입니다. 이 국면. 여기 지금 국내 금리보다 해외 금리가 높아요. 즉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근데 그 마이너스보다도 선물환의 할인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채권을 사는 이유가 선물환이 훨씬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화를 들고 와서 원화로 바꾸고 그 원화로 바꾼 돈으로 원화 채권을 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선물환을 현재 거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외 금리차가 지금 역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이 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부분만 따로 한번 강의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감안해보면 지금 현재로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자금을 빼서 이탈할 우려 부분 크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주식에서는 지금 팔고 나가고 있지만 그거는 지금 금리차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의 어떤 그 과열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 조금 진정되고 있고, 외국인들 자금 이탈 우려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사고 있고, 뭐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는 진전된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했던 것처럼 다음 주 금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정책에 대한 기대들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그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런 정책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최근에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서 한국은행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현재 최근에 부진했던 주식시장도 조금은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간 전망소는 여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한 주 동안 또 건승하시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우리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도 다시 조금 뜨거워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